정치판이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정도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가 42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고, 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늘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체제를 더욱더 곤고하게 했다. 공고하게 만들고 친명은 조아라가고 있고 비명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보게 되면 거의 모두가 국민의힘 혁신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수술대만 섰다가 퇴장을 했다. 40일 전으로 돌아간 국민의힘. 변화는 없었고 몸부림만 쳤다. 인효아는 패자요. 김기현은 판정승을 거둔 승자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인효한 위원장이 패자입니까? 언론이 말하고 있는 김기현이가 판정승 승자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효한이 패자가 아니고 더더욱 김기현이가 승자는 아니다. 승자는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갑자기 이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라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국민의 힘은 혁신위에서 만든 그 안건대로 차례대로 차분하게 이 안건을 실행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혁신위를 살펴보죠. 강서 보궐선거 패배 후에 그것도 아주 참패를 당한 후에 정말 위기에 빠졌던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신의 한 수라는 인유한 위원장을 카드로 쓰면서 혁신위를 출발시켰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다. 지도부가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국민들의 민심은 떠나갔다. 이번에 민심의 결과가 강서 보궐선거의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들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론마저도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김기현 체제를 종식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바꿔라.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퇴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심의 죽비를 꺼내 들면서 돌파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강서 보궐선거 패배 후 12일 만에 그야말로 빠르게 혁신위를 발족시키면서 당을 추스르고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도 처음에는 글쎄요 시큰둥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점차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건들을 보면서 지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당도 지지율이 오르고 또 대통령에게도 힘이 붙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니까 당에서도 혁신위에 대해서 지지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여 거의 지나갈 무렵에 결의 안건들이 자신들에게 향한 칼날이 되자 불편한 그런 안건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게 되자 그때 어떤 안건이 올라왔었습니까? 중진이 퇴진해야 한다. 불출마해야 한다. 만약에 불출마하지 않는다면 험지 출마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들이 나오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사자들이야 거북하지요. 안건에 좋다고
물론 국민들은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당사자들은 좋다라고 그래 선당 후사지 하고 자기의 그 결심을 보이겠습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판을 하지요. 그러니까 혁신위의 조기 해산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유한 위원장이 춘석이 호칭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렀죠. 그리고 당 지도부가 최고위가 혁신에서 나온 안건을 결의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그대로 뭉개고 있으니까 혁신위원장인 인유한이가 차라리 그렇다면 나에게 공천위원장 자리까지 주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되니까 밉상이 된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중진들에 대한 압박이 아주 가멸차게 몰려들고 있는데 준석이 호칭 문제, 공관위원장 너무 선을 넘었다 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 얼마나 좋은 비난의 빌미가 되겠습니까? 당으로서는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자연 혁신위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의 그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글쎄요, 반전의 모멘텀을 갖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흘 전이죠.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당 대표하고 혁신위원장이 만남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반전의 모멘텀이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리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의 사실상 종료를 발표하자 언론들은 일제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유한의 패배다. 인유한 패자. 다시 돌아간 여당. 40일 전과 같이 회귀한 국민의당. 국민의힘. 용두사미가 된 국민의힘.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일단 멈추고 호흡을 크게 한번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보도대로 다시 돌아간 여당일까? 40일 전과 같이 회귀한 국민의힘일까? 용두사미가 됐을까? 정말 인유하는 패자일까?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사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신문 만평을 보니까 재미난 만평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얼굴에 상처가 난 인유한 위원장,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는 김기현. 그런데 이 만평처럼 결과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나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그렇게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김기현이 우유부단한 것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의 패배라면은 당 대표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났어야 하는데 물러나지 않았었죠. 그것이 김기현 대표의 성격입니다. 그것을 김기현 대표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김기현은 혁신위를 앞장을 세우고 혁신위를 통해서 당을 끌어가려는 욕심을
속셈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 김기현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당 대표로서 내려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려올 마음도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기현의 회동을 통해서 김기현 나름대로 무언가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 반전의 모멘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결국에는 혁신위에서 결정한 그 안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 글쎄요. 결심설에 나서고 있는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의 태도는 선거제도의 확정에 따라서 결심을 굳히겠죠. 그러나 국민의 힘도 기대하고 있지 않듯이 저 역시 이준석이의 개인 플레이다.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1월 시작되면은 분명히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현부터 선당 후사를 얘기하면서 그 후속적으로 대통령의 측근들이 같이 행동을 따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인유한이 패자 맞습니까? 그러면은 김기현은 승자 맞습니까? 언론이 가볍게 흥미거리로 요즘 기사를 보면은 진정한 기사,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보다는 흥미거리로 이쪽에서 한 얘기를 저쪽에다 묻고 저쪽이 한 얘기를 이쪽으로 갖다 붙여서 싸움질하는 언론이 말 장난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때에 저는 그런 기사 방송을 믿지는 않습니다. 언론이라면은 사실 여부를 확실히 가리고 그 중간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혁신위는 어제부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인요한과 김기현이 만난 후에 백 브리핑한 걸 하지요. 그 뒷얘기를 전할 때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두사민이 40일 전으로 회기니 이런 얘기는 다 저는 말 장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현이 버틴다? 결코 그럴 수는 없죠. 당 대표인데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그 시간 내년 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맨 먼저 김기현이가 결단하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대통령과 김기현이 회동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계속 강도 높은 안건들을 결의해도 그동안 당 지도부나 김기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뭉개버렸었습니다. 그러던 김기현이가 그제 인유한과 회동을 마친 다음에 한 얘기를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혁신이 덕분에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 지도부의 공천 관리 과정을 지켜보고 주류 희생을 꺼내 들었었는데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들이 당의 혁신과 총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을 한다.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받들어야 승리하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김기현이가 그동안은 묵묵부답 가타부타 얘기도 않고 그 혁신안에 대해서 뭉개버리는 듯한 인상을 보였었는데 왜 이런 얘기로 단순히 덕담 차원에서 했을까요? 저는 절대 덕담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한 것이 자신의 위치가 당 대표 자리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언론들은 나름 분석을 하고 있지만 비난을 하는데 이번만큼은 총선이 당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강 건너서 남의 집 불 구경하듯 그냥 보고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남의 집 일이라고 팔짱 끼고 그냥 지켜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국정 운영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총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어제 상대당 민주당의 이해찬이가 또 한 번 헛소리를 했죠. 이분 때 맞추어서 헛소리 잘하기로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과반 의석을 넘거나 180 정도 의석은 가능하고 자신한다. 또 한 번 헛소리를 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박지원의 얘기를 저는 거들고 싶진 않지만은 박지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180석 운운 과반석 운운할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항상 똥볼만 차고 있다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상대가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 중진들, 특히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용한 변화를 내년 1월 분명히 보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날짜, 시간은 예측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감히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깜짝, 극적 이런 것이 방송이나 또 신문에 기록될 날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이 내부에 잡음 없이 총선에 임하면서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힘을 반드시 심어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발표는 안 됐지만은 준비된 그 과정을 하나 둘씩 말없이 지금 착착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